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제보한 사람은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맞벌이 부부인데다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께서 손주들을 좀 돌봐주셨다고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할머니 집에서 둘째인 3살 손주가 잤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니까 유치원 가기 전에 제보자 집에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데려다 주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버스에 타고 데려다 주었던 건데 버스에서 내린 손주와 어머님의 모습을 본 이 제보자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일단 아이의 양쪽 코에서는 코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3살짜리 코에서 코피가 나요? 네, 그리고 또 귀 통증도 호소를 했다는 어머,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팔에는요, 뭔가에 물어뜯긴 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안신용 기자님. 버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관절? 네, 무슨 맹수의 공격이라도 당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가해자는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 일단 이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버스에 타고 있었고 그 옆자리에는 한 20대 여성 승객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오전 8시 20분경입니다. 부산에 난 시내버스인데 시어머니가 아이의 다리를 감싼 채 다시 한번 들어올리던 중 이 팔 부분이 옆자리에 있던 이 20대 여성 승객을 살짝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이때 20대 여성 순식간에 주먹으로 3살 아이의 얼굴을 가격하고 어머나, 손바닥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공격을 했습니다. 어머나. 두 팔로 아이를 보호하던 60대 시어머니의 팔을 이번에는 한 손으로 잡아 끌고 이로 물면서 공격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어머나. 이 아이와 할머니를 계속 구타하던 이 20대 여성이요. 너무 구타를 하니까 일단 버스가 멈춰 섰대요. 어머나.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도 이 여성을 막아주기도 하고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죠. 네. 이후에 이 여성은 관할 지구대로 인계가 됐고요. 피해 가족들도 진술서 작성 후에 이제 지구대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가 상해 진단서를 첨부를 지금 했거든요. 할머니 팔인가 봐, 이게 세상에 네. 지금 물어뜯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몹쓸 여성한테. 네. 세상에 사람한테 저렇게 물어뜯기는 그것도 다 큰 20대 여성이 저런 일을 벌였다는 게 세상에. 믿어지지가 않고 아이의 상해 진단서를 보면 3살 손주잖아요. 3살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귀통증, 코피를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웨이도 울혈, 양측 비강내 점막 출혈. 그러니까 이게 진단서인가 봐요, 네, 세상에. 코피도 났고 귀 안에 이제 피가 뭉쳐 있다는 거잖아요. 어머나. 그러니까 대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때렸길래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폭행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돌아오는 대답이 내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모든 범죄를 면책하게 하는 어떤 훈장 같은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파출소에 가서 바로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어떤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떳떳하게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는 폭행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맥락이 없이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간헐성 폭발성 장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행을 저질렀더라도 당연히 내가 한 짓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일으킨 다음에 본인이 현재 사과를 하지 않고 적절한 책임을 갖다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분노 조절 장애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가치관과 성격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주먹으로 가격당하고 지금 귀 쪽에 지금 심한 통증. 그것도 걱정되지만 이른바 트라우마. 나중에 이제 대인관계 할 때 막 트라우마에 걸릴까 봐 너무 걱정돼요, 진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아이가 느꼈을 공포감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네요. 성인이 느끼는 공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세상에. 공포감하고는. 제가 볼 때 전쟁을 경험하는 공포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머나. 아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할머니 팔 안에 있었어요. 이 맞아요. 아이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른이 저렇게 폭력을 가해서 세상에. 본인에게 그런 피해를 줬다고 하면 이 아이는 평생토록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른을 볼 때마다 또 어른이 손을 올릴 때마다 어머나. 깜짝깜짝 어머, 놀랄 세상에,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땐 집에 와서 부모님이 그런 다른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도 금방 미축되고 몸을 이럴 수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보호받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일을 만든 이 여성은 정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저 사람 정말 엄벌에 쳐야 되는데 우리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고작 3살 아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다니 상상도 못한 행동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고요. 아이와 할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절대로 선처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부디 피해 가족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감형될까 혹시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걸 좀 노림수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분노조절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한 이게 정신의학과 용어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호르몬계의 어떤 뭐 문제랄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본인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 전문의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듯이 일정 정도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정말 욱하고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언성을 높이더라도 나중에 되면 아 이게 내가 또 잘못을 했구나라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건데 이 여성은 나는 분노조절 장애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지금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확한 정신감정은 해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단이 나올 정도의 분노조절 장애라기보다는 본인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냥 변명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요.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